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 대장을 많은 분들이 그 에코시티로 꼽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 대장은 완산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지난 덕진구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완산구 쪽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에 도청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 전북권 최중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쪽에는 이제 광주 광역시가 그 대형 도시를 역할을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전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65만 명,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지방 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큰 볼륨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는 이 덕진구가, 이 북쪽 라인에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완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행정 기능들이 많이 몰집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3년도 이후부터 이제 공급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전주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덕진구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지난 방송을 다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덕진구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완산구 일대에 대해서 생활권은 좀 설명드릴 거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덕진구는 이제 북쪽, 완산구 쪽은 이제 남쪽에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혁신, 만성, 에코시티처럼 완산구에서는 그런 이제 대규모로 신도심 개발이 됐던 지역은 일단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산구를 볼 때는 이제 덕진구랑 다르게 기존 구도심에서 연결이 되고 또 이게 확장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구도심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곳을 메인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도심 상권, 지금 여기가 이제 시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이제 방탄원 모양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동그랗게 이제 전주시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이 전주시의 가장 한 중심을 지나가는 백제도로인데, 이 백제도로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주시에서 주요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할때 일단 메인 도로를 여기를 다 거쳐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들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도움되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고, 자, 구도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구도심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옥마을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전주 시민 분들이 이제 시내라고 부르는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중앙동과 요 아래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지들이 모여 있는 것은 요 언저리 정도 다 모여 있고, 아무래도 일단 여기 위치 자체가 좀 전통적으로 전주에서도 조금 이제 그 전주성이 있었던 이런 지역 중 하나다 보니까 역사가 좀 깊고, 원주민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면서 평균 연령대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들에 대한 기능들은 좀 강화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지역에 대한 아파트는 많이 없다. 실제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주택이 되게 많았던 동네인데 2000년도 초반 그때 약간 한옥으로서 뭔가 이제 도시 개발을 이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가 조금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일단은 아파트들은 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평일구역이라고 재건축을 해서 1319세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차밖에 안 됐고, 바로 옆에 보면은 전주 태평 SK뷰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여기는 연차로 보면은 이제 14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폐형대를 보시면은 이제 40평대에서 80평대까지 있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 이제 구성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 원주민 부촌 부자 단지라고 좀 소문이 날 정도로 이제 소득 수준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이제 신도심에 대한 약간 신도시 같은 이런 인프라를 좀 좋아하시긴 하지만, 원주민분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원도시에서 조금 이제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축 단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일단 대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군지라든지 인프라가 조금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들은,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근처에 있는 이런 신도시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꼭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기자촌이라고 하는 전주시에서도 지금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재건축을 이제 진행이 됐었던 곳들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2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전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10 몇 년도에 이제 그 개교를 했던 이런 곳이다 보니까 100년 역사가 넘은 이런 학군지입니다. 전주에서도 유명한 학군지.
거기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영무예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일단 평당가는 한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청약을 대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이주가 다 끝났고 이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지금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대수가 조금 이제 많은 이런 단지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 이제 덕진구 같은 경우가, 덕진구 보셨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아중지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중지구는 사실 투자자들이 볼 때는 조금 이제 늦게 보였던 이런 지역이긴 하지만, 이 기자촌이 재개발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를 이제 아중지구랑 이 완산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지에 대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은 더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도심은 사실 여기 중심에 대한 아파트 생활권보다는 여기로 이제 어떻게 아파트 생활권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구도심 상권에서 1차적으로 이제 확장된 곳이 중화산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오른쪽이 전주청을 지나가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주 시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제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중화산동도 이게 오른쪽은 이제 중화산 1동, 이렇게 이제 서쪽은 중화산 위동인데, 중화산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90년대 초중반,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난개발처럼 이제 택지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약간 분산이 좀 돼서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여기 아래 이 산이 있거든요. 산 아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대가 높은 곳들도 있어서 주거단지로서는 뭔가 지금 시점에서 막 좋은 모습은 보이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제대로랑 서원로, 여기가 실제로는 이제 전주시의 가장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전주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중화산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입지적인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전주시의 가장 최중심 도시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원도심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전주시의 신도시가 이제 확장된 뭐 서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구축 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풍림아이원이라고 하는 단지가 여기도 이제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약간 소득 수준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거주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중앙산동 라인인데, 이게 여기는 이제 그 효자동이랑 이제 섞여지는 이런 구간이어서 이제 구축 주택 단지도 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약간 규모가 좀 큰 이런 단지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효자동이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리고 이제 10년 안쪽에 있는 단지들까지 연차들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일단은 이 중화산동 안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밀집된 곳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이 라인들은 지대가 좀 높은 1억 이하짜리 단지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약간 큰 골짜기 같은 거 넘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위에서 가면은, 이 윗길로 보시면은 이 산 아래에서 보면은 이게 신흥중이라든지 신흥고등학교라든지 약간 미션스쿨 쪽인데, 예수대를 비롯한 예수병원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좀 괜찮고, 여기 이제 상권들 자체가 이 병원 상권,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병원 인근에 좀 거주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일대들은 이제 중화산 1동 평균 연령이 이제 50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죄송합니다. 평균 연령대가 이제 46세가 좀 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제 중화산 2동은 훨씬 더 좀 젊으신 분들이 거주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젊으신 분들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같이 거주하시는 이런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중화산동에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효자강당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역시도 아까 전에 그 이쪽에 이제 요 위가 이제 중안상동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효자동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효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주시에 대한 부촌의 흐름은 또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원래는 이제 원도심 쪽에 아까 전에 그 상가들 많이 모여있던 이 중앙동 일대들에 그쪽에서 많이 거주하시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확장된 곳이 뭐 중화산동이라 말씀드리긴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부촌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오가고 했던 이런 곳이 바로 이제 효자동 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남양 황실, 거성그린, 오성훈화, 요 단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시점에 이미 벌써 이제 30년 차가 넘은 단지도 불구하고 대형 평형 50평, 58평, 42평에서 77평, 그리고 31평에서 61평,
게다가 이제 20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높은 이런 초고층 아파트,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파트를 좀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 라인들이 약간 큰 주택들이 좀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일대 단지들이 초기 부촌 아파트 단지라고 불렀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제대로가 지나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서로 이제 지나가는 이 대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중화산동 일대와 약간 입지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거주하시는 이런 주민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이 일단은 높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효자동 재개발로 이제 되었던 이 부분이 힐스테이트 어울림인데 이게 입주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얘 역시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세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매물이 국평 기준에서 이제 4억대 중후반에서 이제 6억까지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대로를 넘고 보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약간 30년이 조금 넘어가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90년대 정도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15층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층, 6층, 저층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이런 평균 대지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만약에 일단 대규모로서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기대를 가져도 좋은 거. 하지만 지금 여기 말고 아래쪽에 이제 삼천동이라고 좀 작게 작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개의 모습이 얘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생활권을 놓고 보시면 돼요. 요 백제대로와 요 라인이 바로 이제 효자강경 사거리인데 요 일대에 대한 일단 핵심 테마는 효자주공 3단지가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이제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됐어요. 보시면은 롯데와 GS건설에서 기존 1230세대에서 2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덕진구 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축으로서 올라와 있던 특히나 혁신, 완성, 에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세대수가 큰 이런 단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1000세대 이상도 일단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1000세대 아래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00세대가 넘을 정도의 대규모로서 조성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기자촌 그리고 효자주공 3단지가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곳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서신동에 일대에 있는 거기 근처 주변에 있는 단지 2개 정도가 거의 2000세대 가까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전주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주되는 이런 세대수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즉 이제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단지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나중에 이제 슬슬 이제 공급으로서 이제 올라오게 될 거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저층부터 십몇 층까지 연결되는 이런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 효자주공 3단지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늦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 금호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뭔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다. 물론 속도는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효자광장 주변으로 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생긴 것 중 하나가 아까 전에 여기에 재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시장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서부시장이 크게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원도심 쪽에 있는 시장들이 좀 유명해요. 덕진구에 있는 그쪽 라인들이 유명한데 지금 이제 완산구 쪽에 있는 서수시장이 일단 규모가 좀 제법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에서 주변에서 아파트가 신축들이 하나둘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삼천동에 대한 부분들 재건축을 많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따 설명드린 상산고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 중 하나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 상산고가 바로 이곳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효자동 일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약간 구축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구도심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이런 곳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에 기존 기능들이, 학군들이 원도심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신축으로 변해되는 이런 생활권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가지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래 이제 삼천동 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 삼천동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이제 삼천이거든요. 천이 이제 크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요렇게가 이제 삼천동.
여기는 이제 효자동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천동도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삼천일동, 여기 아래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삼천이동,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천삼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것은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네 개 테마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제 삼천동과 효자동 일대에 대해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한 장으로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의 테마로 별도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효자동, 원래 이제 원본, 1기, 이 부촌 라인이라 말씀드렸는데 거기랑 이제 인접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단지들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천주공 1단지, 삼천주공 2단지, 삼천주공 3단지, 쌍용 1단지, 2단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단지들이 일단 단지에 대한 평형대 구성이 큰 평형대들이 아닌 소형 평형대들을 위주로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 보셨던 효자동보다는 부촌 느낌은 나지는 않고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미 재건축을 추진했던 이미 준공까지 떨어진 단지들이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1단지, 2단지, 쌍용 1단지 여기 같은 경우들이 이미 재건축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고층 아파트로 이제 올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천주공 3단지라든지 세경, 쌍용 2단지, 광진 목화. 여기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슬슬 추진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기 아래 이제 90년대 초반 단지기는 하지만, 여기도 이제 저층 단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곳 역시도 위에 삼천동에 대한, 삼천일동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흐름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흐름은 1번부터 9번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1번, 2번,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재건축을 통해서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다 1000세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500세대에서 위아래로 언저리 되는 이런 단지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브랜드보다는 조금 이제 중견 단지들이 조금 많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적으로 여기 세경 아파트, 삼천주공 3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도 있고, 여기 이제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특히 이제 세경은 이제 도서관 쪽 라인으로 해서 조망권도 좀 나오는 이런 곳들에 대한 이제 장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개나리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에서 이제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하지만 얘들이 일단 연식으로 놓고 보면은 안전진단이 사실 쉽게 통과될 만한 이런 연식은 아닌데도 벌써 이제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많이도 진행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진행이 되다가도 멈춰지거나 또 건설사가 이제 아예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이런 사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임장을 통해서 조금 이제 구분해 보시면 좋고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건축비가 이제 올라가야 되면서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소규모로 나눠서 쪼개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거래가 좀 멈춰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제대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중심부를 이제 통과해서 전주역까지 연결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동이라고 하는 곳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넘어서 이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효자 3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자동도, 효자 1동, 여기 넘어가면 이제 효자 4동, 3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초중반 지어진 단지들 여기 이제 상권 아래쪽 라인들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 아니면은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지어진 단지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CGV와 홈플러스가 모여있는 여기 일반 상업지구가 굉장히 상권이 좋습니다.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모이는 이런 곳이고 여기 다리는 옛날에는 없었었는데 21년도 하반기인가 여기 이제 효자상동이 이제 확장이 되고 효천지구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다리가 이제 새롭게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 효자 3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이 상상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의 정석,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예. 홍성대 씨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설립한 이 전북에서 유일한 이런 자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는 아무래도 전국에서도 의치안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전국 1등.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투미라고 하는 이 일반 민간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퍼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산고, 휘문고, 강서고, 경신고, 지금 이제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런 네로라 하는 학군보다도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산고 같은 경우들은 이제 경신고와 다르게 지난번에 대구 방송에 드릴 때 이런 경신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보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자사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보낼 수 있는 전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서울에서 이 학교를 보내러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숙사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국 단위 이런 전사고들은 이제 가장 유명한 데는 이제 용인 외대부고,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라든지 조금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여기 저기 있거든요. 그런 곳들과 섞여서 일단은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가 이제 상산고등학교다.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40년이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설립한 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깊고, 가보시면은 고등학교긴 하지만 그 대학교 캠퍼스처럼 이쁘게 내부를 좀 조성을 좀 잘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은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고, 간혹 기숙사를 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 주변에 이제 어머니랑 함께 가끔 이제 월세 계약으로, 전세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월세 계약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나 이 상상고에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크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로 보면은 상산타운 아파트가 세대수도 가장 많고, 일단은 38평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 서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삼천 보이는 이런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조금 더 큰 장점들이 있고,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연식이 이제 20년 차 안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지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축 단지들 그렇게 보시고, 이 일대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왔고, 이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평화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평화동 하면은 투자자들도 일단 가장 늦게 보는 지역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서울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바깥쪽에 있고, 이 북쪽과 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평화동 라인은 가장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여기는 위 평화일동 주공아파트 오래된 이런 아파트들, 여기는 매매가 자체가 1억 아래 있는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평대도 좀 낮고. 요 아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인프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시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구가 아니 이 상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반 상업지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준주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네로라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이쪽 일대들이 좀 선호도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대들은 일단은 평화 1동, 평화 2동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화 1동이 평균 연령대들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여기 평형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공 아파트들과 영구 입지 아파트들이 약간 섞여 있거든요. 근데 약간 평형대들이 15평, 17평 이런 소형부터 조금 이제 9평까지 이어지는 이런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여기 아래쪽 라인들은 연식들도 훨씬 더 조금 더 준신축 단지들의 아래로 계속해서 단지들이 확장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평화동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로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업 기능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뭔가 잠재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로도 백제대로와 이 장승배기를 통해 가지고 일단 남북으로 연결되고, 이 동서로 연결되는 이런 도선들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롯데시네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일대들이 상권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 아파트, 평화동 동화현대 아파트, 여기는 실제로는 그냥 외부로 볼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평형대들도 9평에서 대형 평형까지 있어요. 60평대까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장점이 좀 있는 단지들. 하지만 여기 아래서는 일단 여기 위에 대로를 굳이 안 태워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아래쪽 오셔가지고 여기 지시대 주변에 이런 일반 상업, 아니 이 준주거 지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단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호반, 주공그린타운, 두산경복궁 이렇게 라인들 입지가 굉장히 좋다. 현대 같은 경우도 위치는 되게 좋은데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더 낮은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아래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골드클래스 1차, 2차, 3차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약간 비선호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동 일대들은
요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나의 테마로 놓고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서신동에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서신동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자, 서신동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 전주시 안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효자동에서 이제 부촌에 있는 라인들이 서신동을 좀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단지들 자체가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서신동이라는 의미 자체도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 할 때 이 선수촌을 이제 만들면서 같이 이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여기대로 위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신축으로 이제 지어진 이런 단지들인데,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백화점이 이 롯데백화점이 이제 서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덕진구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북쪽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남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들은 윗지 북부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심보다 조금 더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기능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다 근거리 내에 위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신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처럼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실제 지역 주민들 선호도 역시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여기 지금 국평 기준으로 이 현대아파트가 이제 36평에 오래된 단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3억대가 넘을 정도로 아무래도 시세가 굉장히 좀 짱짱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롯데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약간 고층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약간 단지 내 상권들은 여기 이제 준주거 지역이랑 여기 이제 시장, 오후 되면은 약간 장이 좀 쓰거든요. 여기 일대들이 이제 상가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동 인구들이 모이는 그런 생활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아파트가 좀 메인이고. 자, 일단 이 위치를 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전주천이 지나가고 삼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백제대로도 요렇게 좀 끼고 있고. 이렇게가 지금 서신동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는 중화산 2동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원도심에서 확장이 된 게 이제 중화산 1동이라 말씀드렸는데, 중화산 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서신동이랑 같이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확장이 되면서 된 곳이 이제 서부 신시가지 쪽이랑 이제 중화산 2동 라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 이제 학원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덕진구 쪽에서는 유명한 학원가들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죠. 송천동 쪽 라인이랑 그리고 혁신도시 쪽에 있는 이 상권, 이 학원가들이 이제 고객노는 기준 이제 1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완산구 쪽에서는 이제 중화상동 학원가가 이렇게 이제 밀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에코로라든지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무래도 서신동 이제 단지들이 좀 많이 가격대가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내려온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신중학교에 대한 학군도 좀 좋고 한일고도 좀 좋아요. 일단 아까 전에 그 상상고는 완전 이제 자사고고, 전주에서 좀 유명한 이 고등학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고랑 그리고 이제 한울고 정도 이제 꼽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안쪽에 대한 인프라는 좀 그렇고,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법원 부지도 있고 터미널들도 있거든요. 위치를 놓고 보시면 항상 터미널이 있는 곳은 이제 교통이 좀 모이는 이런 지역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롯데건설에서 뭔가 이제 이 마이스 해가지고 업무랑 상업시설들이랑 같이 이제 기능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호재들도 많이 있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부 신시가지 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주시에서 가장 큰 대형 호재 중 하나, 이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서신동은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 단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서신동에 대한 이 생활권은 일단 이렇고, 지금 일단 서신동을 놓고 볼 때 감나무골 재개발에 대한 이 단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좀 모셔야 돼요. 전주시 시민분들이 가장 다 관심을 깊게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 같은 경우에 서신도샤 비발디라고, 아무래도 2000세대가 가까이 되는, 처음에 이제 그 세대가 이 중에서도 일반 분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246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나오는데, 전주시에서 일단은 분양을 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야 될 곳이 여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일단 처음으로 생긴 건 아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바구멀 재개발이라고 먼저 이제 서신 아이파크가 먼저 재개발을 완료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입주한 지가 이제 3년 차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고평 기준 해가지고 5억이 넘어가는 이런 가격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얘보다는 당연히 위치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신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가격대들은 최소 6억에서 7억 이상으로 좀 모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목표형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이제 분양가가 대략 한 1300 이상에서 1500 정도까지 일단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당가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일단은 국평 기준은 이제 5억이 넘어가는 이런 가격이 될 텐데, 그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일단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일단은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하겠지만, 효자동 사정에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효천지구 쪽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이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점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바로 거기인데, 거기는 이미 지금 시점에서도 이 아래 약간 처져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국평 기준으로 6억이 넘어가는 실거래가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 대단지적인 이런 부분들, 주변에 이런 호재들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 교통도 굉장히 좋고 일자리로도 바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신동 일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서쪽 라인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좋다. 이 삼천동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제 조망권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망권 나오니까 그냥 조망권만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대한방직 부지가 뭔가 초고층 라인을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조망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얘들이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려지는 이런 세대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위로 올라오겠죠. 그렇게 여기 서신동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서신동 일대에서 이렇게 서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서부 신시가지라고, 여기 일대들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주요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이제 오게 된 게 2005년도에 전북도청이 원도심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청만 오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북에 있는 이런 주요 행정 기능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이라든지 뭐 세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단순하게 뭐 우체국이라 제가 표시했지만 우정청입니다. 우정청. 굉장히 이제 고층짜리 이제 건물의 시설들이 다 이곳에 모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 중심 상업지구가 있어요. 중심 상업지구. 전국에서도 몇 없는 이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 일반 상업지구보다 더 높다 보니까 실제 여기는 이제 24시간 동안 잠들지 않는 도시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되게 높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이제 중심 상업 지역들은, 주요 메이저한 지역들은 약간 개발이 좀 늦는 경우들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성이 좀 잘 돼 있어요.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옛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상권이 확장되고 유명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주역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분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북대 상권이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 서부 신시가지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자 하면은, 가장 큰 상권으로 모이자 하면은 바로 이 일대가 바로 그렇다. 여기 이 도로변 라인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층 상가들이 많이 있고, 요 안쪽 라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유흥상권들, 이제 주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 주변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초고층의 이 주상복합 라인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주 사람들이 일단 상권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좀 높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 주상복합을 제외한. 그게 바로 신시가지, 아이파크, 우미린, 호반베르든, 이렇게 세 개거든요. 실질적인 이 주거단지들은. 그 중에서도 이 선수 신시가지 아이파크는 40평부터 이제 80평대까지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서신동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부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이제 아래로 확장되면서 이 중화산 이동 라인의 그 에코르랑 그 하늘채, 이렇게 두 개가 일단은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서부 신시가지 쪽에 얘들이 이제 한 15년 차, 16년 차 정도 되는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초대형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전국, 그냥 이 전주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정말 이 사자분들이 많이, 전문 직종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 동네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지만 이런 프리미엄을 사람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 가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이 될 거를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대한방직 부지라고, 요렇게가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섬유로가,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막 우리나라에 대한 이 경제를 이제 주로 맡았던 이런 곳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양 산업이 되면서 비어있는 부지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끔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초고층 140몇 층인가 그렇게까지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초기 계약을 했거든요. 롯데건설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단순하게 이런 타워뿐만 아니라 컨벤션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60층이 넘는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약간 바로 이제 진행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여기가 약간 뭐 맹꽁이 서식지라든지 개발을 좀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43층에 대한 타워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 보니까 대충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짓지는 않고 여기가 지금 일단 공업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을 해가지고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프리미엄 주상복합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은 최소 그렇게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합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일대들은 지금은 이제 3개 단지밖에 없긴 하겠지만 굉장히 프리미엄 단지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 서국지구가 있어요. 서국지구는 사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서부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도청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원는데 여기서 좀 넘어가면은 연식대들이 이제 한 20년 차 언저리 정도 되는 이런 단지들이 몇 개 모여 있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세무서가 있고. 근데 여기는 사실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서신동에서보다는 조금 더 신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동보다는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조금 더 약간 신축에 대한 단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가성비 목적으로 사는 동네. 생활권은 일단은 괜찮고, 여기 일단은 이제 고분이라든지 여기 자연 경관들이 좋거든요. 제가 아까 서신동은 이제 삼천과 전주천을 이렇게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공원 돌 때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을 택해서 아무래도 눈에 참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대 역시도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있고 학부생 수가 이제 10,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전북권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학교 그렇게 놓고 이 일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신시가지에서 이제 확장된 곳이 바다음에 이제 효자 사동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전주시의 가장 지금 시점 대장 단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부 신시가지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효자 사동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가 이제 효자 사동이긴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상상고가 있는 곳 요 일대들이 이제 그 효자 3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는 이렇게 넘어오고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확장된 단지. 여기는 이제 LH에서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민간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지에 대한 이름들은 약간 휴먼시라든지 그런 거 섞여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약간 단지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임대 아파트들이 조금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일 때 이 효천지구에 대해서 나눠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초기에 먼저 개발된 이 라인들 같은 경우는 LH에서 되었다 보니까 일단 휴먼시아 이런 이름들은 있어요. 7단지, 8단지가 이 세연초를 품고 있는데 일단 국평 기준에서는 이 두 단지가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고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위치적으로보다 이 중대형, 대형 평형 위주죠. 이런 애들을 보나 이 단지가 조금 이제 위치적으로 더 좋은 거죠. 공원 다 깨고 있고 여기 약간 준주거 상권들이 좀 좋은 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8단지 같은 경우는 2010년식, 7단지는 2013년식 연차가 3년 정도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비싼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세연초가 조금 더 가깝고 여기도 이제 차 없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단지는 상대적으로는 일단은 국평 기준에는 조금 더 낮은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주 효자더샵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국평에서 60평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대형 평형이 있는 데들 같은 경우 원도심에서 대형 평형들에 대한 세대수가 많은 곳들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효천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효자 사동에서 일단은 개발이 된 건데 아파트 단지로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임대 아파트고 나머지 애들은 민간 임대고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단지들. 순서로 보면은 우메린 1차, 우메린 2차, 대방 에코파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가장 지금 시점 전주시의 대장 단지는 후천 대방 에코파크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평 기준으로 최근 시점 이미 6억이 넘는 거래들이 탁탁탁 찍히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전주에서 일단 대장 단지라고 하면은 에코시티, 더샵, 2차, 3차 요거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1년도 가장 부동산 상승장 때 2년차를 맞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의 이제 6억대 후반대 거래들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7억까지 찍었었나? 제 기억에 6억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여기 대방 같은 경우는 최고점일 시기는 이미 2년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 대방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6억이 넘는 거래들이 찍혔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 이런 신식 인프라를 갖춘 곳들이 일단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브랜드 있고 여기 상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해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6억이 넘는 실거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치적으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신동에 대한 위치가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신축이 좀 들어오고 연식도 훨씬 더 새 거고 세대수도 더 많고 하면은 가격대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 최소 6억에서 7억에 대한 시세를 생각을 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완산구는 아니거든요. 하가지구라고 여기는 덕진구인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안 드렸어요. 왜냐? 실제로는 덕진구 위치이긴 하지만 이 서신동에서 북쪽으로 가장 확장된 곳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는 많이 없지만 이 서신동에서 올라오는 구간에 이 상가들에 대한 것들이 학원가들도 많고 상권들도 굉장히 조금 고층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가 이제 법원 부지가 지금은 약간 만성지구로 넘어갔지만 옛날에 있었던 이런 곳이고 여기서 넘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전북대는 전북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병원이 가장 크게 있다 보니까 그곳에 일단 가까이 위치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10년 정도 되는 이런 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하가지구라고 여기도 2000세대 가까운 현대건설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른산이 있어가지고 산이 좀 있으면은 산 남단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약간 고도 제한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이런 사업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일부 완화가 얼마 전에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원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이 원래는 이제 법원 근처 특히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본원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원이잖아. 전라북도 전주지원에 이제 본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법무사 사무실들이 여기 주변으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만성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사무실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일대에 약간 법무타운들이 많이 슬럼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비어있는 부지 만성지구 법조타원이 2019년도 12월에 그때 법원이 넘어갔거든요.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찾아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단점들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40분이 넘어버렸네요.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냐?